코로나 유행이 잦아들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110명으로 전년 14만 5,842명 대비 약 70%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캐나다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캐나다 국적 환자 수는 2021년 대비 102.2% 급증한 4,718명으로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2016년 처음 4,000명을 돌파한 캐나다 국적 환자 수는 2019년 5,000명에 육박하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1,000명대로 급감했으나 다시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 태국 순이며 캐나다는 9번째로 많았습니다. 캐나다 환자의 진료 과목 순위는 내과 통합진료가 가장 많고 검진센터가 2위, 이어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산부인과 순입니다. 미국도 내과 통합과 검진센터가 1, 2위지만 다음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순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내과 통합은 일반 내과와 감염내과, 내분비 대사내과, 류마티스, 소화기 이외에 순환기와 신장, 알레르기, 혈액종양, 호흡기, 가정의학과가 포함됩니다. 모든 국가의 외국인 대부분은 내과 통합과 검진센터를 가장 많이 방문했는데 반면 일본과 태국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베트남은 성형외과와 내과 통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이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2020년 11만 7천여 명까지 크게 줄었던 외국인 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찾는 마트 세 곳의 식료품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식빵과 바나나, 우유, 계란 등 필수 품목 10가지를 구입해봤더니 비교적 저렴한 마트로 알려진 노프릴과 푸드베이직이 소비스보다 총액이 더 낮았습니다. 먼저 675g 식빵 가격은 노프릴 자사 식빵이 $1 99센트, 푸드베이직과 소비스는 댐스터 식빵이 각각 $3 39센트와 $3였으며 바나나는 59센트에서 69센트 사이입니다. 2리터 들이 우유는 $5 19센트로 가격은 같았는데 마트마다 브랜드가 달랐습니다. 12개들이 계란값은 자사 브랜드 가격이 $3 69센트에서 $3 79센트, 버터는 푸드베이직과 소비스보다 노프릴이 낮았습니다. 치즈도 소비스가 가장 비싸고 노프릴은 평균인데 푸드베이직에선 블랙 다이아몬드 치즈를 $4 88센트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게티면은 할인 중인 소비스가 가장 저렴했고 푸드베이직 노프릴 순이며 반대로 땅콩 버터는 노프릴과 푸드베이직보다 소비스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외에 참치 통조림은 노프릴 푸드베이직과 달리 소비스에서 가격이 매우 높았습니다. 필수 품목 중 가장 비싼 닭가슴살 역시 푸드베이직과 노프릴보다 소비스가 비쌌습니다. 매주 할인 품목이 다르지만 이들 10가지 품목을 모두 구매하면 노프릴은 $48 88센트, 푸드베이직 $48 90센트인데 소비스는 $56 51센트에 달했습니다. 고물가 이후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주부들은 쿠폰은 기본에 포인트 카드나 마트 앱을 통해 할인을 받고 있으며 할인 전문 매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매주 마트와 매장 할인 전단지를 제공해주는 스마트폰 앱 등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18세) 이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CT 촬영이 암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연구진이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암 진단을 받은 7천여 명의 건강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머리에 CT 촬영을 4차례 넘게 한 이들이 뇌종양이나 백혈병, 림프종에 걸릴 위험이 CT 촬영을 하지 않은 이들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두세 차례 CT 촬영한 어린이도 뇌종양 위험이 높았지만 단 한 차례 촬영을 한 경우는 발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머리에 CT 촬영을 4차례 이상 하면 발병 위험이 높았는데 특히 6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7세에서 12세,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순이었습니다. 6세 이하의 영유아와 어린이가 방사선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앞서 미국 국립암연구소 역시 발달 중인 세포가 손상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이 몇 배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지난 25년 동안 CT 촬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선천성 장기 식별이나 외상 후 신체적 손상이나 진단, 암 진단을 위해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의 기적 중 하나인 CT 촬영은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같은 위험도 뒤따릅니다. 전문가는 CT 촬영을 하는 동안 작지만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점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늘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방사선은 불행히도 필요악이라는 전문가는 다행히 이번 조사 이후 10년간 기술 발달로 훨씬 적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등 CT 촬영도 더 안전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CT 촬영이 자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만큼 무조건 CT 촬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의사와 상의해 대안을 찾는 등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만 연구 결과는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중심지 블루어역 지하철 선로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경 지하철 1호선 블루어역 승강장 북쪽 선로에서 갑자기 섬광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나자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승객들이 급히 역에서 대피해 피해자는 없었으며 화재를 진압한 소방당국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는 전기 제어 장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샌클레어에서 컬리지역까지 운행을 중단하고 버스 수십여 대를 해당 구간에 배치했습니다. 이후 임시 작업을 한 뒤 운행을 재개했으며 어젯밤 영구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놀스역 동쪽 돈밀스로드와 용밀스로드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상을 입은 또 다른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토론토 경찰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밤 10시 반엔 켄싱턴 차이나타운에 있는 가정집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여러 명이 발코니를 통해 구조됐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만일을 위해 6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이 불길을 신속히 진압했으나 불길이 옆집으로 번져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8일째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국세청 문의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마감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진행됐으나 정부는 지금도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다며 캐나다에는 일단 마감일인 오는 5월 1일까지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총파업으로 인한 벌금이나 연체료 부과에 대해 국세청 대변인은 신고 이후 절차 지연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벌금이나 이자를 면제해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각각의 사례별로 개별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버너비의 영화 제작사 직원들이 $700만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캐나다 3대 로또 중 하나인 데일리 그랜드 4월 10일자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 24명은 700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은 뒤 각각 29만 1,600여 달러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원들은 당첨금으로 새 차를 구입하거나 휴가를 가고 싶다, 또 집 개조 공사를 완료하고 싶다는 희망들을 전했습니다. 올해 BC주에서 처음 터진 잭팟은 버나비 번 로드 근처 마린웨이에 있는 세븐푸드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